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영상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원래 클래식 산책도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그 영상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연락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고 난 슈베르트의 음악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클래식 관련돼서 뭐 작게나마 저의 어떤 경험과 지식일 뿐이지만 좀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 해서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단독자라는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뒤에 후반부에서는 클래식 두 곡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왜 앞부분에 전반부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이제 얼마 전에 제 영상을 보시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구독자로 들어오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영상 보니까 물건을 잘 안 바꾸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게 너무 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의자라도 하나 새 걸로 바꿔서 사서 앉아서 쓰시라고 제가 좀 후원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돈을 보내주신다길래 제가 그러실 필요 없다.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본인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데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굳이 그냥 그 금액을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다시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해도 절대 안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떤 영상을 찍어서 보답을 해드리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으실 것 같냐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인간 단독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과격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영상에서 보면 엄청 따뜻한 사람인 것 같고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좀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느꼈다. 영상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부분에서 좀 그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다뤄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은 뭐죠? 중이 떠나라는 얘기가 있죠. 제 채널에 대해서 뭐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주제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절이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중이 떠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를 좋아하고 저를 존경하고 저를 고평가하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재밌어하고 저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비록 이 영상에서나마라지만 그래도 이 조금만 소통과 작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라도 저를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게 맞는 거지. 저를 멸시하고 저를 우습게 보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찌질하다 생각하고 하찮다 생각하고 거지라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상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학자의 유튜브든 의술의 유튜브든 그죠? 게임의 유튜브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별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하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고 좋아요 누르라고 말씀도 안 드려요. 그런 거를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해야 그거에 대해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시 한번 보고 반복해서 재생하고 또 거기서 뭔가를 얻어가는 거지. 다 큰 성인이고 어른이고 한데 무슨 뭐 어린 시절 유치원생 마냥 시금치 먹으면 키가 쑥쑥 자라니까 시금치 먹어라. 가지 안 먹으면 안 된다. 오이 안 먹으면 안 된다. 콩나물은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일일이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저는 뭐 보육교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자원봉사자도 아닙니다. 저는 뭐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던가,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챙겨주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종이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종이 준비했습니다. 적으면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평범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거는 저를 뭐 과대평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조작해놓은 어떤 무대장치 같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아버지가 뭐 술 주정뱅이라던가 무슨 뭐 외도를 하셨다던가 도박을 하셨다던가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냐? 어머니도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사람을 놓고 봤을 때도 엄청나게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고 솔직하니까 이런 어떤 좀
더럽고 역겨운 이런 어떤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더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유전으로 물려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가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이상한 결함은 없었지만 이 어린 시절에 몸이 허약해가지고 수술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체적으로 되게 많이 왜소했었어요. 초등학생 때 키가 120인가 13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뭉치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세계보다도 더 잔인한 게 사실이에요. 그때가 비록 90년대였다라고 하지만 학교에 가서 나는 친구를 만들고 싶고 같이 레고하고 같이 숨바꼭질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웬걸 가니까는 그냥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두들겨 맞더라고요. 나는 이게 아직까지도 좀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상처를 배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학교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아니다. 학교 이름 말씀드리면 안 되지. 뭐 이것까지 굳이 그죠? 그건 아니지. 자, 어쨌든 간에 그 학교의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는 애가 어때요? 우울하게 위축되면서 방 안으로 자꾸 이렇게 숨을 수밖에 없었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뭘 얘기해도 애가 너무 침울해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엄마가 왜 그러냐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솔직히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7살짜리니까. 7살, 8살짜리니까 엄마는 학교 가는 게 무섭다. 자꾸 나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애들은 나를 괴롭힌다.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이렇게 착한 아이가 가가지고 맞고 왔다 그러면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진짜 전기톱 들고 가가지고 진짜 대동맥을 다 끊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때부터. 아, 인간은 약하면 짓밟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웨폰,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뭐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도 살도 잘 안 찌고 워낙 천성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난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살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철학을 처음 접했고, 진지하게 접했고, 중학교 때 철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철학이 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냐면, 어떤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웠던 인간 본성 있죠. 인간 본성에 대해서 뭐 심리학적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알려주진 않잖아요. 누가 초등학생 때부터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까? 횡단보도 불 잘 지켜가지고 파란 불 때 건너기 이런 거 알려주지. 누가 인간 본성이 썩었고 타락했다라는 걸 알려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 서점에서 접했던 그런 인간 본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철학은 저에게 있어서 신세계였던 거예요. 신세계.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만들어줬던 거야. 그러면서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지금 이제 3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역설적이지만, 그때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축복이라는, 블레스라는 단어가 너무 이질적이고 구역질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학교 폭력의 희생자의 입에서 자기가 두들겨 맞았다라는 사실이 블레스가 될 수 있을까?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그것을 많이 극복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생 때는 이 신체 때문에 연애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고등학생 때부터 연애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때 들었던 게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왜 나는 연애를 할 수 없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대학교 딱 들어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나는 나한테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어린 시절에 그렇게 우울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소하고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괴롭힘 당하고 인격 자체가 모독당하고 무시당하고 순수한 것을 보면서 자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내가 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남들처럼 연애하고 싶은데 나도 남들처럼 멋있게 사랑하고 싶은데
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여자친구 만들 때까지는, 내가 만들 때까지는 특정한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 진짜 말 그대로, 내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었어. 뭔가 보상받지 못했던 나의 어린 시절의 풍족함,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보상 심리가 대학생 때 여자로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제가 뭐 자서전 관련된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진짜로 거의 뭐 130 몇 회 정도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진짜.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그냥 주변에 좀 잘생긴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도 부탁했고 이 번화가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들이대서 번호도 물어보고 진짜 이 작은 키와 신체를 가지고 있는 놈이 할 수 없다라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어플도 써보고 별 지랄 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나는 내 자신한테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한순간이라도 증명하고 싶었어. 그게 나는 최우선 과제였어. 좋은 옷을 입는 거, 재밌는 게임을 하는 거, 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생각이야. 근데 나는 이게 그 당시에 젊은 어떤 뭐라 그래야지 혈기에 대한 것도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욕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나 품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춘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사귀었던 여자친구, 첫 여자친구가 너무 순수했어요. 너무 순수했어. 진짜로. 나는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더 어렵겠지만 그때 그 감성의 그 순수했던 그런 연애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근데 그 기억이 참 좋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꼈어요. 아,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어. 한번 물고 이것을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 진짜로, 정말 죽을 목숨을 다해서까지 해가지고 결국엔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약하고 나약해서 주먹질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나약한 아이였지만 사실 내 안에는, 그런 겁쟁이와 두려움 같은 마음보다도 그 어떤 숨겨져 있는 독기라 그래야 될까? 광기? 그런 것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광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으니까,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지만, 나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증명해냈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부분으로 증명해야겠다. 성인이 돼서 내가 능력이 없다라면, 어린 시절에는 주먹으로, 신체로 억압을 당했지만, 이제는 정신적으로 억압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전부터 시작했던 고등학생 때 봤던 그 철학과 어떤 문학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학교까지 가고 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음악에 미쳐 있었던 외로웠던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가 그러면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대학원을 가서 교수가 되겠다는 마음까지 가집니다. 이 당시에 대학원생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을 교양을 가져야 되고 인문학이라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인문학이라는 지식이 세상이 더 지저분하고 더럽고 남에 대한 관심도 쥐뿔도 없고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이러한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게 확실시되는 시대에 인문학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상 예전에 시작을 했던 거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으로 못할 거 없고 심지어 여자 신체건 뭐 정신이건 뭐건 다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살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습관이라던가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정신 상태 같은 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고 저는 그걸 아직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나중에 돈만 버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인문학이라는 지식을 쌓고 그것에서 구원을 얻고 인간관계 끝없이 변하고 변덕스럽고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고 자기의 줏대를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돈만 바라보고 돈에 미쳐가지고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인문학적인 지식과 어떤 그러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돈까지 갖췄을 때, 자본까지 갖췄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 크게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죠. 그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래서 저는 인문학에서 매달렸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인간이라는 건지. 저는 예전에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쓰레기고 내가 제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를 괴롭히는 놈들한테 진짜 막말로 돌이라도 주워가지고 대가리를 찍어버릴 용기가 없는 사람일까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자책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으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여성이 남성을 사랑할 때 진짜로 사랑할 때 보이는 그런 어떤 헌신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겪으면서,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만들면서 겪었던 5만 가지의 여성의 모습들, 본성, 지저분함, 실제 어떤 그 욕망,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들, 이율배반적인 태도들,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점점 더 생각이 깊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 수 있었어요. 아, 인간이 어떤 존재구나. 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안타깝지만 넘을 수 없는 아우라와 성향과 그런 어떤 걸 보여주지 않으면 쉽게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드는 존재구나. 그것을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아무래도 저의 인간관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도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에는 열등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이 되지가 않았고 유년 시절에 그것이 일종의 컴플렉스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을 못하는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가정폭력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지만 더 심한 어떤 병을 앓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많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더 역겨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고 그런 사람들이 보호하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다른 뭐 차원의 금전적 지원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어떻게 끝까지 초지일관 자기가 신념으로 가졌던 것을 올바르게 유지해 가는가.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와 사회와 아니면은 이러한 법에 대해서 특히 위배되지 않고 같이 공존해 갈 수 있는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이 처해져 있는 시급한 과제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친 인간들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공부와 학문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라던가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주변에서 뭐 외제차를 탄다. 나는 좋은 집을 샀다. 집 하나 장만했다. 그리고 뭐 연봉이 올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 그게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제 돈이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 저의 지식과 어떤 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딱 해보시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고 잘 나가고 뭐 자본주의에서 뭐 승리자인 것처럼 뭐 의기양양하면서 어깨 피고 다닌다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줍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뭐 다음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 막 얘기를 들으면은 막 일의 능률이 막 두세 배로 올라갑니까? 건강이 회복돼요? 안 좋았던 신체 막 이런 불규칙적인 이러한 뭐 비균형 이런 것들 불균형 같은 것들이 원상태의 균형을 찾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러한 것에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런 거에 매몰돼서 살다 보면 반드시 놓칠 수밖에 있는 게 발생해요. 반드시 놓칠 수밖에 없는 게 발생하고 그리고 그걸 놓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놓쳐져 있다라는 것, 이게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그 사람이 돈이 없다라는 것도 보여지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뭐 하고 다니는 꼬라지 보면은 가난한 게 느껴지는데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느껴지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진짜 심각한 게. 진짜 심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오해하지 않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인간은 결국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나의 그러한 어떤 지성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어떤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것의 결여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 험난하고 험악하고 더러운 말투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간에게서 그냥 그 자체로서 보여진다고. 내가 굳이 보여주려고 안 하고 숨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티가 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열을 올려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내 10대 시절, 어린 시절을 패배자 새끼처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패배자 새끼라고 말하면은 패배자 맞겠죠? 왜? 거기서 뭐 의자를 들고서라도 머리를 내려 찍었어야지, 나를 괴롭히는 놈을. 그게 남자. 그게 진정한 수컷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짜 남자라면은 뭐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10대 때 연애 두세 번씩 해봤어야지. 올바른 사랑도 하고 그랬어야지. 그게 뭡니까, 단독자님? 130 몇 번 시도해가지고 연애 처음 한 게 그 자랑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면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갖춰져 있는 걸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제가 영상 찍는 거 어려운 것 같습니까? 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 하루에 7개도 찍을 수 있어요. 대본 없이 20분, 30분짜리를 수백 편의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한 달에. 그렇게 안 하겠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따른 뭐 대가가 있다면 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그 베이스가 있으면 그걸 하긴 쉬운데 그게 없는 상태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마주한 상황에서 인간이 처할 수밖에 없는 행동, 그 대처 방법은 회피라던가 공포라던가 수그러듦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 뭐 영상의 채널에 뭐 구독을 취소하던 나한테 이 병신 새끼 찌질이 새끼 그러고 쌍욕을 쳐박던 당신 뭐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얘기를 하던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별로 그렇게 크게 타격을 안 받아.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청소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 때문에 우울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독자 알바합니다. 왜요? 잘 이해를 못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깥 사람들이. 이 MZ 세대들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라는 사람을. 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올바른 방법을 찾아본 적도 없고 거기서 승리해 본 적도 없어. 그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해가지고 왜 인문학이라든가 왜 철학과 그런 것들이 인간을 완성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단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직장 들어와서 퇴근하고 돈 벌고 투자하고 코인 쳐받고 코인 잃으면 씨발 울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남 잘 산다 이러면 부러워하고 손가락 빨고 그리고 술 처먹고 그리고 와서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하고 그죠? 그리고 재밌는 거 있으면 그냥 개처럼 달려들어서 하고 도박하고 그게 현대인의 삶이란 말이야.
그렇게 빈곤한 삶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돈만 잘 벌어가지고 씨발 그냥 노후를 편안하게 살면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직업이라던가 훌륭한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평가되는 직업을 갖지 못한 거는 인생의 패배자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자 같은 새끼는 패배자니까 저런 새끼가 하는 인문학을 들을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이 현대인의 대다수인데 내가 그 새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내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떠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해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절대로.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자랑하고 그런 걸로 내세우는 새끼가 난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정말 어떻게 해서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싶었어. 솔직히 막말로 여러분들 제가 대출 받으면 집 못 사겠습니까? 대출 받으면 저기 조그만 지방에 물론 서울 같은데 집 못 사겠지. 근데 대출 받으면 뭐 저기 지방에 이런데 뭐 집 하나 살아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산다는 게 불가능한다고 치면 저기 뭐 시골 같은데 마을에서라도 살 수는 있어. 못 하겠어? 자기 집 갖는 거? 그리고 원하는 물건 이런 거 못 사겠습니까? 뭐 빚쟁이 되면 되지. 뭐 도박 한번 하면 되지. 도박하면 따진 않겠습니까? 저기 뭐 강원랜드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 뭐 비싼 손목시계라던가 자동차 담보로 걸고 하잖아요. 전당포에서. 살 수 있겠지. 하면 하겠지.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다음이 뭐야?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끌고 다녀. 좋은 옷 입고 다녀. 그래서 뭐 계집년들이 막 침 흘려. 대가리 빈 년들이 환장해. 다음은 뭔데? 다음은 뭐야? 이제 할 거 없어? 자살이야? 뭐 이거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뭐 공부할 거야 이제?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어차피 인생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던 제가 어떤 일을 하던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부끄러움 별로 안 느낍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벌어먹기 힘들지. 이해받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식의 성장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개성이 셀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냥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매뉴얼대로 그냥 대본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사회에 잘 수긍하고 잘 부품처럼 맞물려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 제가 욕하는 건 쓰잘데기 없는 쾌락이라던가 그런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 허망한 그런 삶, 그런 권태적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인 투자하고 와서 술 처먹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이 원하시던 대답을 제가 지금 충분히 해드린 것 같아요. 거의 뭐 30분 동안 대본도 없이 얘기했네, 그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이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저보다 더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저는 인간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그것이 뭐 공동체라든가 사회와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절대 그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남들을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신체적으로 뭐 외모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놀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 알겠다. 그럼 나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쉽게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나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오기라던가 도끼 같은 게 분명히 가슴속에 있으실 겁니다. 어느 분들이든지. 그죠? 그 오기와 내면의 목소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게 구원의 목소리입니다. 저기 뭐 재단 같은 데 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 손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진정제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세이비어가 될 수 없다고. 그게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진정한 구원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도끼, 오기 같은 것들 있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장점으로 나의 단점을 다 커버시키겠다라는 그 도끼 있죠. 그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그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인문학을 배우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최고의 행동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거에 있어서 단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단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건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1대1로 만나서 대화도 잘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또 만나서 대화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이 되면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그죠? 또 뒤에 이제 중요한 내용도 있고 클래식 그 부분도 중요해요. 저의 삶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단독자라는 인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뭐 결혼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는 그래서 이제 외국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외국 여성을 만나고 싶은 게 한국 여성에 대한 상처도 많았고요. 물론 연애를 뭐 한 몇 번 해보긴 했지만 뭐 남들처럼 뭐 그렇게 많이 연애 못 해봤습니다. 저 뭐 연애 한 3번인가 4번인가 밖에 못 해봤어요. 남들 뭐 연애 뭐 좀 외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뭐 연애 뭐 6번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7, 8번 연애하는 분도 10번 연애하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3, 4번 정도밖에 못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 여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수많은 이 횟수 시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저는 외국 여성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혼도 그래서 외국 여성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진절머리나게 알아버렸고 그 어떤 뭐랄까 버릴 수 없는 속물근성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한테서. 근데 저는 속물근성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어떤 클래식을 말씀드릴 거냐면은 그 이 오페라 엘렉시르 데 아모르인가?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건데 너무 유명하죠. 우리 파바로티라는 성악가 파바로티가 불렀던 곡 남몰래 흐르는 눈물입니다. 이거를 우나 푸르티마 라그리마라 부르나? 이게 진짜 이 곡이 너무 좋은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또 교양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 라몬이라는 우리 성악가가 부른 걸로 틀겠습니다. 라몬 바르가스라는 성악가가 부른 건데 남몰래 흐르는 눈물 우마 프루티마 라그리마 조금만 들어볼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자, negli occhi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물론 뭐 취향이 안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어머니가 되게 좋아했던 곡인데 저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 곡을. 너무 아름다워요.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우나 후르티마 라그리마라는 노래거든요. 곡인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다음 곡은 제가 종교 음악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음악이라는 게 이게 왜 듣냐면 저는 예술에 있어서는 종교의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저는 이거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제3자를 보고 놓고 얘기해도 저는 그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랑 이 예술에 대해서랑 분리해서 보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을 엄청나게 극찬을 할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 때를 살았던 그레고리오 알레그리라는 성악가가 아니라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 시스티나 경당에서 이제 교황이 이제 시켰어요. 이제 성가대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것 중에 미제레레 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제 참회곡인데 이 다윗하고 바세바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간음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인데 미제레레 메이 엄청나게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원래는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막았던 곡이에요. 이 교황청에서. 근데 바로 우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이제 14살인가 15살 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딱 우연찮게 이 곡을 딱 듣고 나서 나와서 바로 한 번 듣고 필사를 해버립니다. 그 곡을. 그래가지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우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게 정말 인류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자산을 남겨줬구나. 아니었으면 폐기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우리 미제레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제레레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으로 틀겠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해서 우스갯소리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단독자에게 이 어린 시절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큰 상처를 안겨줬던 사람들 이 미제레레 들으면서 참회하셔야 됩니다. 진짜 물론 그걸로 인해서 단독자가 훌륭한 인물이 되긴 했지만 저는 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미 중이 떠났겠지. 저를 그죠? 이미 이 단독자라는 채널에 저를 떠났을 거 아니야.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이미 족같은 새끼라고 생각했으면 그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또 그 당시에 그리고 살아오면서 저에게 큰 상처를 줬던 사람들 참여하라고 이거 곡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죠? 예.
너무 아름답죠, 곡이. 소름이, 전율이 쫙 올라와, 들으면. 곡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제렐의 메이하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딱 40분이 됐네요. 이제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던 분들은 보시겠지만, 자, 아무튼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항상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저를 고평가해 주시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로 인문학의 신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서가 아니면 죽어서라도 인문학의 신이 돼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